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45회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아,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좋으셨겠어요. 네. 그리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초대 손님 그때 나오시고 나서 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나오게 네. 되셔서 네. 네, 전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초대 손님은 클래식 유튜브 김윤경의 소소한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유튜버. 네. 네. 김윤경 피아니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쇼팽 콩쿠르 결산. 맞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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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재밌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쇼팽 콩쿠르 얘기를 주로 했다면 오늘은 이제 직접 하고 계신 연주하시는 거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시는 거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준비는 안 하고 왔지만 아, 잘 네. 리드를 워낙 해주시니까 두 네. 분께서. 네. 뭐 워낙 말씀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그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아니 이분이 피아니스트인지 방송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맞아요. 네. 여기 방송국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제 공연하셨잖아요. 네. 3주년 기념 콘서트. 맞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시작하고 3주년. 네. 그러니까 제가 2019년 6월 25일에 첫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첫 영상을 게시를 했고 이제 올해가 3주년이었고 다행히도 이제 3주년이 되기 뭐 한 이틀 전인가 구독자 이제 15만 명을 도달을 하고 네. 했는데 항상 그 온라인에서만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원래 이제 저희들이 연주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도 소소한 클래식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디선가 있었는데 뭔가 연주자들과 또 예술전당 무대와 이 모든 게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져서 네. 아예 3주년 공연으로 이 연주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제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연주를 못할 어떡하다가요? 뻔했는데 네. 네, 철문에 아우. 완전 찧어서 그냥 골절이 됐어요. 언제요?
4월 22일 너무 날짜 기억을 잘해. 네. 어머.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어제 연주를 했는데 워낙 뛰어난 연주자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폭우 가운데 네. 무사히 맞춰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어느 손가락이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철문에 끼워가지고 네. 여기는 조각이 좀 났고 여기는 아예 댕강 풀어져서 네. 이제 잘 붙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붙었는데 네. 이 뼈라는 거는 완전히 붙기까지는 한 1년 생각해야 된대요. 그럼 연습하고 이거 준비하시는데 되게- 좀 지금도 아프세요? 네, 지금도 좀 아프고 어머. 엄청 힘들었어요. 아. 네, 왜냐면 이게 손을 안 쓴다는 게 네. 손은 2주만 안 쓰면은 굳는데요. 손이라는 게. 그리고 가장 심장과 멀리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빨리 낫지 않는 게 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이니까 딴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저 한 달을 통으로 기부스를 하고 아니 이렇게 손가락에만 기부스 이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심장보다 높아야 되니까. 아. 그냥 괜찮겠지 빨리 낫겠지 이랬는데 어머. 네. 뼈는 빨리 안 낫더라고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네. 근데 어떻게 이제 15주 딱 지나고 네, 연주한 거예요. 그게 다들 연주가 가능하겠어? 근데 이미 대관이 딱 수시로 다 된 됐고. 거예요. 네. 워낙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 네. 약간 엔데믹이라고 요즘 생각하면서 공연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관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 힘든 경쟁률을 뚫고 일단 됐기 때문에 네. 이건 하늘의 해야 뜻이다. 된다. 난 무조건 네. 하는 거다 이랬는데 그리고 3일 있다가 부러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앞길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뭐 해설만 하라는 네, 사람들도 네. 있었고 피아니스트를 따로 하여를 해서 아. 불러서 게스트분과 근데 또 저희 소혜님들 저희 구독자들 이름이 소혜님들이에요. 애칭이거든요. 네네. 소선 클래식 애청자에서 소혜님들은 제가 피아노 앞에서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그걸 안 하면 사실은 그렇죠. 그냥 해설자지 소소한 클래식이 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연주는 한다. 쉽게 가더라도 했는데 제가 또 쉽게 가지 않던데요. 연주 많이 하시던데요. 어제 막 빗뚫고 가셨잖아요. 네. 곡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아무리 쉬운 멜로디인데 편곡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친 의욕이 과연 이게 제가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의욕과 네. 열정이 네. 없다면 김윤경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쩌면 네. 이거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지나친 의욕이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왜냐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최대한 그냥 멋지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누고 싶으니까 프로그램을 몇 개 뺀 거예요. 그거. 그래요? 그렇게 알차게. 근데도 어제 러닝 타임이 네, 2시간 훌쩍 넘었어요. 2시간 훌쩍 넘게. 네. 그것도 제가 해설을 중간중간 짧게 한다고 다 이렇게 잘라서 갔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 그래도 굉장히 전 사실 관객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유튜브를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분들이 올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어제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온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네. 있고 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네. 있고 이렇게 뭐 부부가 네. 같이 온다든지 젊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팬이 아주 뭐라 그러죠? 성별 뭐 연령 뭐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나이 불문.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많아지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네. 가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는 그러게요.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몇몇 분들이 뭐 채널 댓글이나 이제 이메일로 아이랑 그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네, 2월 네. 콘서트 때도 네. 가고 싶었는데 뭐 중2 아들이 그때 뭐 소클 공연을 보고 와서 뭐 피아노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취미로 네. 그리고 뭐 무슨 영상을 항상 보면서 클래식 음악 듣는다고 그러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뭐 못 오신다는 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가 걸렸다 나았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폐가 될까봐 못 오시겠다는 네. 분. 네. 왜냐면 제가 또 기침 관련 영상도 막 올리지 네. 않았겠어요, 네. 여러분. 기침이 나면 뭐
어쨌든 방해가 되니까 다른 그쵸. 사람들한테 공연에서. 오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 네, 최대한 이렇게 네.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네,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 좋은 가운데. 네. 그리고 비가 오니까 빨리 가시고 싶으시면 뭐 앵콜 없이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다들 뭐 앵콜 듣겠다고 뭐 야단이 났고 막. 아니, 제가 너무 마음이 네. 조급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1부가 딱 끝나니까 제가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8시 55분, 8시 45분인가 뭐 네. 55분. 어머, 1시간이 지금 넘은 건가? 음. 이게 지금 실화야? 아, 왜냐면 그 곡 자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제가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대본을 다 쓰고 잤어요. 근데 그 대본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일날. 왜냐하면은- 시간 체크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군요. 네, 대본의 시간 체크는 안 네, 하고, 왜냐면 네. 제가 항상 말하는 양이 그죠, 어느 정도 네. 딱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도 안 가고, 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게 제가 이제 기획 연출을 다 네. 맡았으니까 네. 저 혼자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하겠다고 했는지. 그래서 이 조명을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네. 처음부터 제가.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유튜브가 아닌 이 실황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현장에서. 네. 네. 그게 원래 우리가 클래식 콘서트는 그렇게 안 하지만 맞아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팝 콘서트 가면 이제 그렇게 질문 안 하죠. 하시는데 제가 얘기 다 네,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튜브 상에서 저를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항상 클로즈업으로만 가깝게. 보다. 네. 공연장에서는 되게 멀잖아요. 멀죠. 네. 먼 그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런 그 섬세한 감성이나 뭐 네네. 우리들의 어떤 연주하면서 제스처들이 네. 잡히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좀 동시에 체감하면은 관객에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비싸더라고요. 몰랐어요. 이 큰 스크린을 네. 하셨나 네. 뒤에 이렇게 스크린이 네. 있어서 중계했어요, 중계. 네, 중계 카메라 여러 대 들어왔던데요. 네, 카메라 여러 대 들고 미팅도 여러 번 하고 어. 예당이랑 여기 카메라 팀 스태프들이랑 해서 네. 그것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하면 스토리 라인을 짜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네. 저는 약간 영화에도 보면 뭐 기승전결이 있듯이 네.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네.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중계부터. 구성도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작품에 맞게 조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네. 근데 그 전 조명을 처음 써봐요, 그렇게. 이제 맞아요. 클래식 연주에서는 안 그런 조명 안 하니까. 쓰죠. 네. 그리고 이 콘서트 홀에서의 조명은 한계가 있어서 네. 그냥 조금 조도를 낮추고 뭐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조명 감독님이 위에 계시고 저희가 밑에서 보고 계속 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쏴야 되는 거라 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작업이라 네. 정말 여러 사람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 해야 되더라고요. 이 핑크가 아닌데 살짝 블루톤이 그럼 블루를 빼주시고 화이트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색을 만드시더라고요. 아. 그럼 거기서 또 이 느낌이 나려면 공연장 무대가 너무 밝으면 조명이 안 사는 거예요. 조명의 그 느낌이 분위기가. 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 영상 나올 때 드보르작이랑 어둡게. 그때랑 캐논 할 때는 네.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로 네. 갔으면 좋겠어서 조도를 그러면은 반으로 낮추고 조명을 조금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네. 최대한 그 안에서 이제 그걸 어제 어레인지를 다 하니까 네. 연주 전에 완전히 에너지가 방전이 돼가지고 피아노를 진짜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뭐 전혀 잘 그런 끝났잖아요. 티를 내지는 네. 않으셨어요. 너무 에너지 넘치는 정말 네. 좋은 분위기에서. 네. 네. 무대 나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아, 네. 무대 체질이신가 봐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클로즈업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면 이제 피아노 공연을 보러 가면 이제 피아노 치는 손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좌석에 따라서 어떤 좌석은 안 보여요. 그쵸. 아예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여요. 가려지니까. 네, 가려지니까. 네. 근데 이게 뒤에 그 큰 화면에 이제 손도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서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보면서 손가락이 굉장히 가늘다. 네, 가늘어요. 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부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참 큰 어려운 그 네. 과정을 네. 겪어서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채널이 잘 되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네. 사실 제가 채널 처음 시작하면서 3년만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3년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버티자.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한 달 됐어 이제 3개월만 버티자. 네. 관두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아. 6개월 버티자 했더니 8개월째 될 때요 그게 약간 상승세를 한번 올라가는, 타고 네. 그래서 이제 1년을 이제 갔어요. 근데 그 후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다가 네. 2년 버텼으니까 3년은 가야지 이러면서 아. 정말 꾸역꾸역이에요. 아. 겉으로는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정말 이 톤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러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정말 너무 고되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대충 할 수는 없고 성격상 네. 체력은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나가지고 더 이상 뭔가 이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한테 약속을 한 게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3년만 버티자 해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채널을 보니까 여기서 멈추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야 네, 되더라고요. 네, 약간 네. 이제 이거는 누가 등을 떠미는 듯한 느낌? 이제 자전거 위에 올라타신 거예요. 난 가고 싶지 가야 않고 돼요. 페달도 네. 밟고 싶지 않아요 네. 지금. 너무 아, 진짜. 힘겨워서. 힘겨워서. 왜냐면 혼자 네.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제 팀원이 있어서 음. 팀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1인 면역을 다 하니까 편집 이런 것도 다 직접 편집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배웠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그때는 알바생이 있었죠. 네, 편집에서 네. 둘이 아. 계속 하다가 아. 뭐 자료 찾고 이러고 뭐 기획하고 대본 쓰고 글 쓰는 실력이 너무 늘어가지고 아, 그걸 전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아. 대본 한 번 처음에는 영상 하나를 만들기까지 한 2주 걸려요. 이 대본만. 진짜 박사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박사 공부를 할 때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아, 매일 새벽 네. 2시까지 2시까지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리서치하고 네. 대본을 써요. 그러면은 이 대본이 그 방송도 그렇듯이 클라이맥스와 어느 시점에 뭘 그죠. 내보내고 이 예, 예. 강약 조절이 네. 그때 몰랐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냥 음악만 주어진 악보에대로 치고 아름답게 표현만 할 줄 알지. 그래서 그 대본을 가장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한 대본화. 자료만 찾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한 10페이지에서 줄이고 한 3-4페이지 나오고 네. 거기서 또 치고 줄이고.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더 빨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3년이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2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때 또 달라져요. 그렇죠. 말을 하다 보면 또 이 맥락에서 이게 어색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본을 보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고서는 이제 화면 보고 항상 하니까 네. 그렇게 노력해서 하고 근데 처음에 제가 뭐 거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신 걸 보긴 했는데 네. 처음에 왜 시작하셨어요? 이걸 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귀국을 이렇게 약간 숫자를 적으로 가나 봐요. 2009년도 겨울에 네. 했는데 그때가 이제 딱 10년 되는 해였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건 모든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자리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게 교편이 됐든 무대가 됐든 네. 너무 음악하는 사람들은 많고 많죠. 우리들은 네. 많은데 설 자리는 별로 없고 네. 연주를 하고 싶은데 사실 무보수도 연주할 공간도 없고 적은 개런티라도 받아야 되는데 또 개런티는 잘 주지 않는 거야. 네. 되게 낮게 책정이 돼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동창들이 많이 없고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갔기 네.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나온 학교라고는 이제 외국인 학교를 잠깐 네. 거쳤었고요. 거쳤고 석사를 한국에서 했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석사를 하면서 그때 조금 아는 동문들이 있었지만 뭐 음악 활동을 안 하는 저 동문들이 더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문들이 있어도 어려운데 너무 그냥 맨땅에 헤딩인 네.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을 버텼어요. 나름 활동 열심히 했어요. 네. 연주도 많이 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잘 아시죠? 그 음악회 하면 초대권 문화 네. 아시죠? 네. 그 음악회를 전 다행히 이제 현악기가 아니니까 반주자는 필요 없지만 독주회를 하면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네. 최소. 더 큰 홀에서 하면 이제 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추가 비용들도 있고 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음악 무대에 가는데 네. 근데 표는 안 팔리고 살 생각도 안 해요. 요즘 네. 좀 나아졌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조금 네. 달라졌는데 네. 살 생각을 안 하고 초대권을 주는 것도 거의 와주세요인 거예요. 네. 혹시 오고 싶어가 아니고 와주세요잖아요. 그럼 와요.
와서 그분들이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밥을 사요 또. 아 그래요? 그러실 수 있죠. 왜냐면 네, 뭐 네. 부모님들의 친구나 네, 뭐 네. 동생의 가족들의 네. 친구나 뭐 예를 들어 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분들이 오면 감사하다고 또 뭔가를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가 너무 익숙해져 네. 버린 거예요. 이제 아직 음악계 문화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2017년도인가 8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독주회 슈베르트 독주회를 예당해서 했었는데 독주회는 잘 끝났는데 네. 그런 갈등이 계속 있다가 이제 그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음악을 하는 거고 왜 연주를 하는 거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네. 학교에 점수가 필요해서 독주회를 하는 거야. 음악회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연주회를 들려주고 싶고 내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보는 게 음악의 이 음악회의 선순환이어야 되는데 네. 마치 진짜 어느 순간 점수를 위해서 독주회 안 하면은 강사 지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그러니까 대학에서 네. 가르치려면 연구 실적처럼. 실적처럼. 네. 근데 연주하는 연주에 사람들은 연주 이 네. 실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네.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이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나 자신을 위한 음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하지만 첫 귀국한 5년, 6년 네. 차들도 네. 계속 그 갈등 속에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일단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제 스스로 학교에 그래도 이제 저희는 다 음악을 시작하면 학교 교편을 잡는 게 그냥 보편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트라이를 했죠. 그래서 3번인가 4번을 트라이를 했는데 파이널에서 아무도 뽑질 않았어요. 그 4번 모두. 아무도 안 뽑았어요? 네. 아무도. 그러니까 무산이 된 된 사람이 거예요. 아무도 없는 없는? 거죠. 네. 그 몇 년 동안 4번을 트라이했는데 파이널에서 최종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뽑지를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도를 하고 했어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오케이 내가 200%를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40대 중반 50까지는 더 트라이를 해봐야지 했는데 그냥 저는 제가 이제 가진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 재능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살리고 싶었던 마음도 되게 컸던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좀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네. 음악회에서 네. 얘기하고 그런 게 너무 즐겁고 그런 거를 사이드로라도 요즘은 용어로 부캐라고 하죠. 네, 네. 부캐로 하고 싶었는데 피아니스트로 이제 학교에 이제 출강하면서 꼭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네. 그 출강하면서 부캐로 이걸 하면서 같이 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생이 네. 되겠다. 이제 딱 나이를 여기서 얘기해. 딱 몇 세가 되니까 네, 네. 조금 더 내가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시점이 그때 네, 오더라고요. 귀국한 지 네. 이제 10년이 됐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음악회에서 처음부터 귀국 독주회 때부터 저는 해설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설을 그쵸.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후에 점차 약간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네. 토크 콘서트가 팍 네. 붐이 일어나고 네. 이랬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하고 제가 웅변을 잘해가지고 웅변을 네. 또 엄마 아빠가 시키기도 했고 막 네. 외국 가서도 스피치 클래스를 듣고 그래요? 네, 막 미국 네. 대통령 스피치도 이렇게 연습하고 이랬어요. 네.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뭐 선생님들도 목소리도 좋고 말도 그러게요. 잘하고 네, 네. 야 그거 좀 해봐 뭐 라디오도 해보고 뭐 해설도 좀 해봐. 그래서 제 속으로 잘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전 너무 하고 싶은데 기회를 찾고 싶은데 네. 어딜 두드려야 네.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귀국한 지 10년 그쯤에 언론대학원을 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언론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뭐 예술 경영 쪽으로 갈까 뭔가를 진짜 가서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네. 정말 네. 약간 그 대학 고민하듯 네. 네.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들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길게 하고 제가 되게 아팠어요. 고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그랬는데 유튜브 근데 그 시점에는 너무 좌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절망스러웠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를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팟캐스트나 네. 네. 근데 팟캐스트가 좀 한창 그때 좀 떴었죠. 네. 그래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해보라고 했는데 팟캐스트는 제가 시작을 안 한 게 저는 제가 가진 캐릭터가 제가 좀 약간 웃겨요. 입을 열면
전 몰랐는데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얌전하고 참해 보인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저랑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약간 푼숙기가 있어요. 그 유머도 그렇고 친해면 친해질수록. 근데 그냥 이게 좀 더 보는 사람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네. 하지. 근데 팟캐스트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쵸. 표현하기가. 네. 그래서 아 나는 영상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사진 찍히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네. 그 엔조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카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워낙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집안 반대가 심했습니다. 오. 왜냐면 다 보수적이시고 네. 이렇게 얼굴 내놓고 막 이렇게 얼굴을 하는 게. 내놓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얼마나 저한테 저희 남편도 이 여보가 방송을 몰라서 그렇지 이제 저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음악인들은 사회 경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만 네, 우리는 네. 살아가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이렇게 100% 노출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혹시나 누구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정보 전달이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걸 아니까 부모님 뭐 동생 왜 그러니 막 굳이 네. 그냥 평범하게 살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주변에 몇몇 이제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유튜브에 맞는 체질이라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도 제가 좋아하고 네.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오픈 마인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엔조이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해봐라 이래서 제가 그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10,000명 까지 해보고 네. 해보자. 네. 해보자라고 했는데 구독자 10,000명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6개월 아니야 한 6개월 넘게 걸렸죠. 네. 6개월 넘게 한 8개월 걸렸어요. 네. 네. 8개월. 사실 10,000명 대단한 건데. 그렇죠. 어려워요, 네. 10,000명. 저 그때 약간 네. 막 10,000명이란 숫자가 이 세상에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네. 막 10만 가져 그러면 왜 그러세요? 저 놀리세요? 이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영상 좀 봐달라 그러는데 안 보는 것 같고 전 되게 웃겨요. 제가 제 영상 보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이거 재밌고 되게 유익한데 유튜브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막 어그로 끄는 영상도 그죠. 아니거든. 네. 내가 봤을 땐 되게 건강한 채널인데 왜 안 알아주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셨구나. 네. 네. 어떻게 보면 참 아픈 네. 얘기이기도 네. 하네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니까 네. 개척하자는 마음이 네. 이제 네. 들고 딱 나이 사실- 고거 되니까 이걸 찍으니까 오케이 그냥 가보자. 근데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화려하게 살 거다, 뭐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민이 사실 엄청 많으시네요. 맞아요. 외국은 네. 좀 상황이 괜찮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일단은 좀 넓으니까 네. 조금 더 기회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연주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문화에 그냥 배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무료 공연도 당연히 많죠. 하지만 네. 연주자에 대한 그 어프리시에이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연주를 보러 가면 관객으로서는 티켓을 사서 그쵸. 내가 네. 그 연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고 같이 이 음악에 대한 교감을 나누는 게 네. 연주회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트렌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도 채널을 통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냥 그 안에서만 이 쳇바퀴 돌아가듯 가면 악순환인데 그렇죠. 네. 대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바뀔 방법이 없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위워크라는 그 공용 네네. 사무실에 등록을 했어요. 네. 4월 1일 날 네. 등록을 했어요. 이제 3월 달에 모두를 설득을 시키고 네. 4월 1일 날 등록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뭐 워낙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막 좀 감정적이니까 네. 저는 감정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겠죠. 막 열정이 식으면 금방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 가서 안 오는 거예요, 집을. 아직까지 일하느라. 네. 그래서 처음에 몇 달은 거기는 저 같은 음악인은 아예 한 명도 없고 전체 네. 위역에 없을 거예요. 네. 한 명도 없고 그냥 뭐 벤처 하시는 분들, 뭐 1인 기업, 네. 뭐 변호사들도 있고 네. 브랜드 하는 뭐 마케팅 팀 이런 작은 회사들도 많고. 근데 그분들 이제 만나게 되는 거야, 거기서. 그럼 뭐 하세요? 그럼 사실은 제가 저기 뭐 괜히 주눅이 드는 거야. 제가 저
음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콘텐츠 뭐 그때만 해도 콘텐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네. 유튜브를 좀 만들어 보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대답을 했는데 그분들을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때 대중을 알아야 네. 대중을 위한 영상을 만드니까.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그 10명 중에 9명은 한 번도 태어나서 클래식 음악회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 위워크의 99%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완전 이건 신선한 충격. 네. 왜냐면 네. 저희 주변에는 다 음악회를 그쵸. 네. 주로 가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굳이 왜 가야 돼? 호기심조차도 없고 네. 뭐 얼핏 들을 때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찾아서 들을 이유는 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거의 뭐 클래식 전도사처럼 막 제 채널 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막 제 채널에 뭐 네. 위워크 매니저님들도 막 등장을 하고 네. 모르는 사람들도 막 인터뷰해가지고 네. 같이 네. 찍으셔도 되나요? 이러면서 하면서 오케이 내가 이거 하려면 진짜 대중의 니즈를 한번 파악하자. 네. 어디가 지겨운 부분인지 어떤 포인트가 그 사람들한테 클릭이 되는지 네. 아직도 공부 중이기는 한데 엄청 노력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혹시 그렇게 사실 그거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그런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영상을 만들 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좋아할까? 그렇죠. 네. 뭘 원할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은 하지만 그게 생각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혹시 그동안에 뭔가 깨달은 그런 게 있으시다면 조금 나눠주시면.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요즘 네.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왜 나는 3년이나 했고 네. 3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토록 올인해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저한테는 거의 본캐처럼 했기 때문에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갈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가 제 지금 그래요? 3년을 맞이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근데 계층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확고하게 제 채널의 타겟팅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느 정도의 결은 나왔다. 네. 네. 어느 정도의 큰 방향성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그 일반 친구들이 네.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타겟을 확실하게 정해라. 네. 심지어 정치인들도 네.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공략하는 네. 계층이 있다. 그런데 저는 왜 음식점 가면 네. 그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네. 백종원이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개편해주는 프로그램들 많이 했잖아. 네. 그러면은 뭐 쌀국수도 팔아야 되는데 뭐 네. 분짜도 팔아야 되고 스프링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사람들은 밥을 찾으면 비빔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그 마음인 거예요. 메뉴를 줄여야 되는데. 메뉴를 줄여야 되는데 메뉴가 점점 지금 되게 많은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겟이 그거는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계층에 대한 타겟도 그렇고 무엇을 선호하는 타겟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생각을 했던 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클래식 이야기. 네. 일단 그렇게 해보자. 네. 근데 그게 저도 공부를 사실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쳐내고 쉽게 네. 어제 먹은 밥 먹은 얘기처럼 편하게 하려고 해도 네. 이 설명하는 게 내용이 네. 어느 정도 전달을 하려면 또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을 다 넣어버리면 일반 유저들, 클래식을 모르는 문외한들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더 이상 듣고 이게 무슨 싶지가 얘기지? 않대요. 네. 그러면서 그냥 넘긴다는 거야. 뒤로 막 넘기고 제가 막 이렇게 웃을 때 또 왜 웃지?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란 조금 이제 방송국의 방송이랑은 다르겠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타임 스팬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그게 사실 문제기도 해요. 네. 길게 정보를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짧아서 사람들의 흥미를 계속해서 잃지 않게끔 장치를 네. 예를 들어 얘기가 됐든 뭐 효과음이 됐든 어떤 자막의 네. 그런 색감이나 이런 네. 게 됐든 통틀어서 그걸 다 쓰든 네. 그게 없으면 일단 영상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제 어느 날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가 떴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회수가 구독자도 10,000명이 그냥 될랑말랑 뭐 그럴 때고 스카이캐슬 시리즈로 살짝 올라가기는 했지만 10,000명이 될랑말랑 하는데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생각해놨다가 어느 날 만들어서 냈는데 이상하다. 이게 단위가 공이 다른 거예요. 처음 몇만이 나온 거예요. 첫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됐나?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 그 다음날이 됐더니 뭐 5만 조회수를 찍고 그 다음날 한 이틀 지났더니 누가 저한테 야 10만이 넘었어 이러고서 연락이 왔어서 말도 안 돼. 도대체 진짜 10만이 넘고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쭉쭉 무섭게. 그러면서 구독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저도 그걸로 처음에 이게 소소한 클래식이라는 게 있구나를 그 영상으로 알았어요. 그 영상으로 제가 5만 명까지 갔어요. 한 8,000명이고 9,000명에서 구독자를 그렇게 저를 끌어가고 아직도 엘리제리 우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죠. 있을 지금도 만큼. 계속 뜨거든요. 이게. 네.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사실 연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내가 우는 연기 해볼 테니까 좀 찍어봐. 아니 진짜 거기 보면 이제 초보, 뭐 중급자, 그리고 프로, 뭐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기를 그냥 하고 싶으니까 오바해서 제가 상상하는 거를 그냥 했던 거죠. 그래서 맞아 이게 다르지. 그거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혼란이 온 게 그 항상 사람들의 이 어텐션을 시선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래식 이야기는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아무리 클래식 얘기를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도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 한계를 제가 느꼈는데 엘리제를 위하여가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러니까 넌 클래식 뮤지션들이죠. 뮤지션들은 이제 그냥 아는 얘기니까 그냥 너무 표정이랑 다 웃기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웃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 영상을 만들고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진짜 재밌다 막 이러면서. 근데 감동이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건 새로운 포인트인데. 그래서 계속 보더니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너무 이건 감동적인데. 이거 너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음악도 너무 아름답다. 이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감동인가 했더니 사실 이제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음악이 아름답다는 들으면은 우리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아름다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고른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곡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초보가 치는 거는 이제 제가 웃기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음표만 쳤을 때는 사실 그냥 느낌이 별로 없죠. 제가 막 그 영상에서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소리 나는 콩나물 대가리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 연주자의 감성이 들어가고 터치가 들어가고 색을 입혀져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음악이 우리의 감성을 만질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걸 그냥 초보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뭘까 하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초보가 하는 거 흉내냈다가 프로가 하는 거 하면 이거 되게 웃기겠다 싶은 거예요. 차이가 확 달라질 텐데 타이밍이랑. 그랬는데 그 음악 그 아름다워지는 과정에서 느꼈던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웃긴 포인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매료가 돼서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퍼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후에 분석을 하니까 그렇죠, 거잖아요. 참. 근데 그 뒤에 얼마 전에도 트로이 메라이로 초보와 프로를 비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트로이 메라이드하고 슈베르트 즉흥곡. 그 초아프 시리즈가 저희 메인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 후에 소녀의 기도. 그렇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옥타브 치는 거 막 정말로 그 초보 애들이 치면 맞아요. 진짜 그것도 봤거든요. 이렇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치지? 옥타브를? 그런데 초보 입장에선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죠. 치는 거예요. 네. 피아노를 처음 배우고 네, 못 네. 치면 옥타브 점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간 월광 소나타, 또 달빛, 네. 또 비창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곡들을 이제 했죠. 그런 컨텐츠도 좋아하고. 네. 근데 이제 그냥 클래식을 설명을 한다거나 이 곡에 대해서 뭐 배경을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조금 관심이 그런 컨텐츠에 그럼요.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많이 떨어지고 조회수에서 확 차이가 나고 그래도 한번 처음에 1, 2분만 지나면 네. 끝까지 보시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적다는 거. 들어와서 클릭만 네, 하면 네. 조금 네. 클릭만 하면 끝까지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음악을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인기 컨텐츠는 콩쿠르 때. 그렇죠. 그 네. 콩쿨 때 그 네. 인연으로 또 두 분을 제가 네. 배웠었지만. 아니 쇼팽 콩쿠르 때도 너무 발빠르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신다 정말 정말 무슨 취재 기자보다 더 막 부지런히 막 제 목표가 하시더라고요. 그거였어요. 네. 가장 빨리. 예, 예. 그냥 잠을 거의 안 잤으니까. 그러니까 뭐 발표 나면 바로 그거를 예. 야 대단하시다 진짜.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임윤찬을 배출한 클라이번 콩쿠르 때도 또 진가를 발휘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리 예, 했죠. 왜냐하면 예. 뭐 다 이제는 다 아시지만 네. 온 국민 전 국민이 아는 네. 피아니스트가 됐잖아요. 온 그죠. 세계가. 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냥 클래식 애호가들, 클래식 네. 전문가들만 아는, 전공자들만 아는 피아니스트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모두 많이 다 너무 갔잖아요. 훌륭했어요. 네. 네. 모두 다 맞아요. 훌륭했고 네. 제가 원래는 이거는 제가 직접 가려고 그랬어요. 그 텍사스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여름에 미국을 갈 계획이 있었고 네네. 6월에 네. 학기가 그래서 끝나면 그 갈 김에, 계획이 있었고 네. 폴트워스의 일정을 보고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세미파이널 파이널. 네. 그냥 그때 약간 너무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훌륭했기 그죠. 때문에 곡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다 누군가 상을 받을 것 누군가는 같더라고요. 분명히 네. 네. 결선에 간다. 그죠. 못 가도 세미파이널이다. 네. 100%. 네. 그래서 제가 큰 사고만 없으면 네. 콩쿠르는 장담은 할 수 그죠. 없어요. 절대로 네. 100%가 네. 아니고 99.9%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인들이 결선에 오르지 않더라도 네. 제가 직접 가서 이게 왜냐면 또 미뤄지기도 했고 미국의 가장 큰 콩쿠르인데 그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너무 몰라요. 몰랐죠 그 전에. 그냥 일반 대중은 아무도 모른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쇼팽은 조성진 덕분에 그죠. 그냥 아는 거고 네. 이름만. 네. 그래서 반클라이번을 좀 전달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러면서 또 저에게도 좀 도전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외국 나가서 이제 콩쿠르 음악회를 네. 거기는 아예 티켓 사서 똑같이 그죠. 하니까 네. 콘서트처럼. 그랬는데 이제 손가락이 부러지고 4월 22일 날 네. 원래 이 음악회는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네, 어제 한 네. 음악회는 그냥 미국 가서 반클라이번 중계만 하려고 그랬는데 손가락이 부러지고 여행이 불가하게 되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리고 그때 제가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돼서 네. 그냥 채널도 6월 25일 오케이 끝 이제 그만하자 거의 3년 채우고 관두기 일보 직전 그냥 그래요? 정말 정말로 일보 직전.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걸 해야 돼. 오늘도 해야 돼. 어떡하지? 일단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니까. 네.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주변에서 뭐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쇼팽하다가 그때 제가 살이 한 4kg 빠졌거든요. 지금보다. 네. 아예 얼굴을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음악회 오신 어떤 그분이 아까 만나셨던 그분도 쇼팽 콩쿠르 때 매일 저를 봤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자기는 폴란드 가서 직접 하신 줄 알았대. 그래서 시차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얼굴이 그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폴란드 시차로 살았죠. 이제.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올라오는 거 보면 컨텐츠를 보면 그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드신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건 저 혼자 할 수가 없고 팀원이나 그죠. 팀원들과 함께 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네. 팀원도 또 지쳐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반클라이버는 하고 싶었으나 어렵겠다. 사실 쇼팽 때는 외국 연주자들도 제가 다 소개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네. 또 제가 좋아했던. 네.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지만 또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니 저는 어디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해버린 건데. 네. 많은 근데 쇼핑 구독자들이- 콩쿠르에서 이미 이제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책임감에 네.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막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네. 최선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달을 했고 이민찬 피아니스트는 가장 어리잖아요. 또 그죠. 최연소로 이 친구가 어떤 뭐 사태 때문에 결선이나 세미파이널이나 파이널에 올라가던 안 올라가던 네. 우리는 무조건 윤창 군에 대한 영상은 올리는 거다. 네. 근데 네. 약간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야. 결과도 안 났는데.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1년 전부터 그 친구에 네. 대한 영상을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뭐 세미파이널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전 네. 연주를 다 또 봤으니까 너무 감동받고 또 저는 다른 곡도 좋아하지만 이제 이민찬 저희 피아니스트 모차르트를 네, 네.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모차르트 콘체르토도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협연한 곡이에요. 그게 11살 때. 네. 그래서 그 곡을 골랐다는 것도 저에게 너무 의미가 컸고 너무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 것 같은. 예, 너무 네. 예뻤고 네. 다 이렇게 큰 대곡 네, 같은 네. 디만으로 골랐지만 네. 이 친구가 그 곡을 골랐다는 것도 굉장히 네, 맞아요. 네. 좀 의미가 컸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자. 대신 타이밍은 파이널 전날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더 네. 일찍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올리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죠. 짠하고 너무 잘해서 그냥. 네네. 네. 그렇게 반클라이번 영상들이 네. 탄생하게 됐고 이왕 한 거 사람들이 반클라이번이 뭔지 알아야 그렇죠. 네. 이게 의미가 있지. 소선 클래식에서 뭐 사실 콩쿠르 중계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미 저 기자님과 이 방송국에서 다 여러 매개체에서 다 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소클의 정체성을 따라가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클래식 역사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럼 반클라이번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죠. 그게 엄청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네. 냉전 시대 때 그런 의미 있는 그쵸. 사건이었거든요. 네. 하나의. 네. 이번에도 굉장히 사건이었지만 맞아요. 그 네. 수상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영상을 추가로 만들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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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힘을 좀 받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3주년 연주를 과연 잘 마칠 수 있을까? 이제 너무 일을 크게 벌여서 제가 네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근데 힘은 없지만 뭐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대신 조금 보니까 이제 저는 이게 무경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무조건 약간 200%를 쏟자 주의예요. 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스타일인 거죠. 같이 일하기. 그런데 200% 쏟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유튜브라는 거는 제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플랫폼이고 네. 하지만 그렇게 쏟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물이 어디선가 나왔다고 그죠. 생각을 해요. 네. 스스로. 근데 계속 가야 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힘 조절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건데 네.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길게 가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심리적으로 뭐 체력적으로도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나를 좀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던진 거죠. 약간 와 네. 그냥 성향이에요. 그게. 아.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가려면 네. 그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휴식도 필요하겠다. 그럼요. 그냥 무조건 꾸준히 가는 게 이제는 답이 아니고 저는 이제 꾸준히 3년을 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채널이라는 이제 인식은 이제 있고 네. 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게 네. 옛날에 막 팍팍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계획형 인간이면서 계획형이 아닌 게 그 엘리제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그 영상이 나올까지 한 6개월이 걸린 게 한 6개월 전에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해봐야지. 그런데 당장 눈앞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저 대본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대본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대로 안 된 대본. 작업하다 만 거, 작업하다 던져놓은 것들. 그러면 어느 날 그거 지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이 이렇게 약간 필이 와요. 네.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저는 움직여요. 네. 그러면은 그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안 와요. 너무 지금 좀 과부하가 좀, 걸린 네.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신. 그리고 자꾸 마음이 다급해지고. 왜냐면 음. 열심히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함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도 성장해야 되지만 채널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아,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리고 음. 채널의 성장 플러스 김윤경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좀 아리까리해요. 너무 많은 부분에 이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확실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시점에는 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이제는 항상 질적으로 신경을 썼지만 네. 이제는 조금 더 그거에 포인트를 두고 양은 좀 그러니까 업로드의 듀레이션이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아, 네. 지금은 해야겠다. 얼마 만에 몇 한 번씩 편- 하세요? 처음에 일주일에 2개씩 올렸어요. 한 1년은. 네. 그리고 지금은 2개, 1개, 2개, 1개. 네. 격주로. 네. 2개 격주로 한 개. 보통 일이 그렇죠. 아닌데. 그러니까 한 달에 많으면 7, 8개. 그리고 네. 제가 또 어느 날 필 받으면 아, 지금은 소통해야 될 타이밍이야. 네. 네. 그러면은 또 뭐 막 라이브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네. 쇼츠도 만들어서 하고 네. 음악회를 또 어느 날 가는데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래. 아, 나 안 할 거야. 음악 감상평 안 해. 리뷰 안 할 거야. 이러고서는 전날 갑자기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우리 편집자님 전날 갑자기 편집자님한테 아무래도 내가 내일 가서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너무 프로그램도 이렇고 또 이런 시기에 뭐 항상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또 네. 네. 그럼 또 가가지고 막 피곤해서 거의 죽어가다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저 누구누구 음악회에 왔는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네. 벅차서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소혜님들은 언제부터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1000명대인가 그때 제가 이벤트를 했어요. 네, 이벤트를 해서 애칭 이벤트 네. 뭐 커피 쿠폰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하고 소혜라는 그게 누가 이제 응모를 발탁이 된 거.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 애칭도 응모를 그 이벤트를 했어요. 네. 근데 뭐 많았어요. 소블리 쌤, 뭐 네. 소소한 클래식 러블리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소소한 클래식 선생님 소클 쌤이 소클쌤.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붙어버렸죠. 이벤트. 네, 소클 쌤, 네. 소클 쌤. 그럼 소소한 클래식이라는 원래 이 채널명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그 이름이 탄생하기까지도 네. 한 20개 정도 이제 그게 있었어요. 네. 이름도 한 달 고민했던 것 같아요. 최소. 그리고 이름도 공부를 했어요. 계속 기사도 찾아보고 네. 클래식 음악회 어디도 네. 들어가 보고 누가 썼던 글도 보면서 네.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유튜브에 다 이렇게 찾아보는데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원래는 클래식당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네? 클래식당. 클래식당. 네. 클래식당. 식당. 네. 클래식당. 네, 네. 클래식당이 아닌 네, 네. 클래식당으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취지가 그 심야 식당이라는 네, 프로 네. 있죠. 그게 네. 옛날에 뭐 만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밤에 되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혼자 가가지고 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셰프 요리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때는 네. 셰프란 표현을 안 썼으니까 일본에서 나온 만화잖아요. 그걸 맞아요. 이렇게 얘기도 담소를 하면서. 나누면서 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힐링이 그죠. 되고 네. 돌아가는 그게 딱 제가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내 캐릭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약간 솔직하게 진솔하게 토크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나란 사람이고 난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마음에서 느끼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저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클래식당으로 90% 정해서 네. 했는데 이게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괜히 당자가 붙으면 네. 쪽 정치 얘기가 아닌데도 조금 뭐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식당 왜 우아한 클래식의 아. 식당 뭐 이러면서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네. 이미지랑 안 맞는다.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했지만 왜 계속 설명하죠. 심야 식당처럼 너무 취지가 좋지 않아?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네. 저기 강북 어딘가에 네, 네. 갔는데 그 식당의 이름이 소소한 밥상인가 소소한 뭐예요. 네네네. 그런데 음식이 너무 소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려하지도 않지만 너무 정갈하고 맛있고 네. 가짓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근데 그날 이렇게 날씨가 되게 좋은데
창가에 그러니까 커튼이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네, 해놓은 네. 집인데 이렇게 종이 네. 달려 있었는데 그 종이 울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땡땡 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래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나누고 싶은 감정이 이런 이런 거다. 거야. 사람들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 네. 내 채널에서. 네. 그러면서 가다가 그때는 김미경 씨 채널을 그 스타 강사잖아요. 네. 김미경 씨 채널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아. 보면서 그치 저분도 자신의 이름으로 채널을 하고 김미경 TV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어쨌든 목적이 그런 거 전달하면서 나란 사람의 브랜딩인데 그러면 이름을 넣어야겠다. 네. 그래 그리고 그냥 클래식 자를 넣는다면 네. 그냥 내가 전달하는 그냥 소소하게. 왜냐면 말하는 게 네. 친구랑 얘기하다 네, 소소하게 네, 네. 이거 수다 떨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윤경을 넣고 그런 소소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네. 클래식자 붙이자. 그래서 김윤경의 소소한 클래식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거기 인터뷰에서도 제가 봤지만 유튜브 하려는 사람들한테 일단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어. 권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쵸. 네. 엄청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도 지금도 막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고. 예. 물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네. 분들은 저보단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저는 사실은 내가 이거에 올인을 해보고 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좀 투철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박사 고시 공부하듯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지해질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내가 잘 해왔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그 간혹 네.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네. 내가 부족한 거 해야 될 거 이런 게 더 눈앞에 보이는 거야. 항상 뭔가가 필요한 게 너무 많고 네.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뿌듯하기도 하고 기록으로 남으니까 네. 네. 아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 정말 신기하다. 네. 뿌듯은 그냥 모르겠고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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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너무 감사하다. 네. 막 약간 이렇게 약간 감사하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그래도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 근데 앞으로 어떡하지? 근데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봤는데,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 그냥 이거는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네. 미국 그냥 달러로 나오는, 네. 순수 저한테 입금되는 금액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다 적자인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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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실은 제대로 이거를 비교를 안 해보다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자인지를 네. 네. 파악을 좀 안 하다가 이번에 이 3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좀 했는데 조금 봤어요. 네. 도대체 나의 앞으로 나갈 길을 뭐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버는 게 목적이라는데 사실 머릿속 저 안에는 돈도 벌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아마 그때는 지금은 편하게 얘기할 거야. 돈 벌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되게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네. 너무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 네. 그러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랬어요. 유튜브가 최종 목적은 아니다. 목표는 아니고 이거를 사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이걸 발판으로 나란 사람 브랜딩을 해서 네. 네. 아마 다른 것들로 점점 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막연하게 제가 뭘 네, 알겠어요. 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적자예요. 아직은. 네. 구독자가 15만인데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내 채널의 문제가 뭘까? 왜냐하면 이거는 조회수가 많아지면 네. 구독자는 적어도 조회수가 많으면은 수익이 많거든요. 네. 근데 조회수가
많으려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걸까? 이제 그런 고민에 저도 네.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타임에서 아,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중해가지고. 빠져들어서 듣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네. 노래를 뭘 들으면 좋을까요? 글쎄 리스트? 네, 네. 좋아요. 네. 리스트에 잠시 들으실 곡이 에스테장의 분수라는 곡인데 이 연주를 제가 그 8월 소소한 클래식 3주년 공연 말고 2월 달에 한 번도 오프라인 모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구독자 1000명 인터뷰 때 여러분 우리 뭐 조만간에 꼭 만나서 미니 콘서트 해요라고서는 2년 반 전에 약속을 해놓고 2년을 미룬 거예요. 그래서 2월에 근데 그때 굉장히 안 좋아서 상황이 오미크론이 제일 심할 때인데 심해졌어요. 이제 하기로 해놓고. 근데 2월에 그래서 딱 50명 네. 구독자분들만 함께 이제 작은 네. 살롱 콘서트처럼 아. 작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주한 곡인데 리스트가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음악회 때 설명을 했지만 노년에 네. 아주 화려한 삶을 뒤로 하고 성직자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결별도 있었고 아이의 사망도 있었던 그 후에 모든 것을 약간 좀 득도한 네. 마음으로 그 로마 티볼리의 에스테 별장이라는 곳에 가서 빌라드 에스트라고 네. 해요. 그래서 별장에 가지고 이렇게 창문에서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느꼈던 그 풍경에서 느꼈던 네. 감성들이 여기 이제 녹아져 있는 작품이에요. 네. 들어보시죠. 네. 리스트의 에스타장의 분수 들어봤습니다. 그 채널 가면은 네. 또 들을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일부를 맛보기로.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와, 참. 진짜. 그럼 한 주도 쉰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없네. 어. 없어요. 어디 휴가 가고 뭐 이런 때는. 근데 저는 어딜 안 일이 뭐 가면은 거의 이제 아마 미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들고 가서도 그걸 들고 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휴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0명 그때 이미 그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대성포진이 왔어요. 얼굴 쪽에 이쪽으로. 그런데 추석 아니 그 구정 때였죠. 그때가 연휴 직전에 대성포진이 와서 약을 먹고 쉬었어야 되는데 노트북을 들고 제가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가서 하루 종일 편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휴니까 누굴 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연휴 때 사람들은 집에 있으니까. 그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겐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음악 감상하는 걸 만들어줘야겠어.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하고 네. 있는 거야 그거를. 네. 그래서 그때 올렸던 게 뭐였어요? 그때 올리셨던 게? 그때가 처음으로 아마 감상할 수 있는 네. 영상 올려서. 네. 왜냐면 사람들이 음악을 되게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쇼핑곡을 쫙 놓거나 네. 뭐 힐링이 되는 음악 이래서 좀 아니다 한 연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네.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네, 차이를.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병원 가서 클래식 음악을 틀었는데 막 쇼팽을 땅땅 네네. 땅땅 이러고 치고 있는데 막 치료를 못 받겠는 거야. 네. 화가 나서. 누가 이거? 피아노 누가 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음질로 네네. 그래서 제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음질로 수익을 레코드판 저쪽에서 회사에서 다 가져가도 네네. 2시간, 3시간씩 네, 네. 길게는 그렇게 리피트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네, 있는 네. 음악을 그런 만들어줘서 리스트가 하나하나 있더라고요. 네. 다 그 듣고 네. 셀렉하고 이 네. 악장은 조금 이 데시벨에서 올라간다 싶으면 거긴 또 분위기 안 맞으니까. 그게 제가 이상한데 꼼꼼해요. 네. 대충 할 땐 되게 대충 하는데. 음. 아유 참. 네. 그러니까 계속 뭐 굉장히 어렵다,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구독자분들. 네. 댓글에서 뭐 좋았다 네, 뭐 이런 얘기 그 힘을 들으시면 막, 주시는 그죠? 이야기들이 참 많죠. 네. 구독자분들, 네. 물론 안티 구독자분들은 제가 채널 시작하고 욕이 늘었어요. 그래요. 혼자 네. 하루 종일 욕할 때도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상처받는 말들도 많이들 하니까. 네. 그리고 좀 이상한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뭐 대부분은 다 너무 좋은 우리 네. 소희님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힘이 되고 원동력이라기보다 그게 있어요. 한 번 내가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끝을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가장 커요. 네. 계속 주변에서 쉬어라 뜯어 말리고 이랬을 때도 그래서 가는 거. 그러면서 처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밤을 새고 막 4시까지 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니 뭐 그 데드라인 마감에 항상 그죠. 마감이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돌아오는 거. 데드라인. 맞아요. 전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네. 유일한 데드라인은 학교에 페이퍼 내는 거. 네, 네. 근데 그것도 저희들은 막 어떻게 일주일 있다 이거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리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하루 전날 밤을 새가지고 엉망으로 낼 때도 있고 저는 밤새서 하루 만에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유튜브 채널은 그것도 되지도 않고 데드라인이 금 아니면 수, 토 이렇게 올리기로 제가 정한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이 날짜를 정해서 올리는 게 좋대요.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맞으려면 제가 하는 거면 제가 그냥 저를 혹사를 시켜서 하면 되는데 네. 편집자랑 호흡이 맞아야 그게 가요. 네. 일단 편집자랑 핑퐁이 가야 되니까 네. 제가 대본을 하면 영상을 찍어서 약속한 날짜에 주고 네. 네. 그럼 그 편집자가 약속한 날짜에 보내면 검수를 해서 3번 정도 그쵸.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최종 본이 오면 썸네일을 또 만들어야 그죠. 되니까 제목 네. 생각해야 되고 설명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항상 데드라인이 지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거야. 그 데드라인 누가 만든 거야? 좀 쉽게 하면 되잖아. 그냥 내일 모레 올려. 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만든 거긴 한데 약속이야. 뭐 몇 시간 하루 늦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네. 되게 웃기죠. 아니에요. 웃기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채널이고 그러니까 좀 이제는 휴가다 하고 좀 네. 쉬기도 하고 정말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라고 또 거짓말을 하네요. 제가 진짜 올해 내내 지금 안 쉬면 정말 유튜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상포진으로 시작해서 네. 뭐 다양한 게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는데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12월 달에 제가 크리스마스 공연을 했을 때 부비동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6주를 항생제를 먹었는데 네.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6주를 항생제를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과로 네. 과도한 스트레스에 면역이 너무 다운이 돼서 약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태까지 갔는데도 그래서 제가 1월 내내 일을 제대로 못 하지만 영상은 계속 올렸어요.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뭐 구상을 못했다는 네. 얘기죠. 딴 것들 네. 계획해 놓은 것들. 일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촬영을 하고 2월 그 연주를 강행군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가락은 부러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사실은 저기 코로나에 2번이 걸리고. 아, 또 코로나를 또 2번 네. 걸리셨어요? 손가락 부러지고 떨어지기 전에 한 번 걸리고 네, 손가락 부러지고 아, 일주일 재감염이- 있다가 돼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도 올리셨다고요? 네. 물론 뭐 일주일에 2개 올리는 거 이번 주는 도장했다. 한 개만 올리자. 대신 네. 쇼츠 하나 내보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놈의 대신 제일 듣기 싫을 거예요 아마. 네, 제 네. 편집자. 교수님 제발 대신 좀 그만해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힘든 게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저희는 해가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인플루언서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소통을 하지 않고 또 갈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손을 다치고 코로나가 심하게 걸렸어요. 정말 네.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므로 올스탑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주에 유난 손가락 다쳤는데도 그 주에 대명 특강 아, 네. 학교 강의가 아닌 네. 대면 요청이 들은 특강이 하나 있었고 중요한 외주를 받은 영상 네. 출연이 3개가 있었는데 네. 3개가 있었고 졸업 연주 심사에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었는데 네. 월요일 날 확진이 되고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까지 쫙이었거든요. 네. 근데 확진을 딱 받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웃기죠. 안도가 되는 거예요. 실수. 정말로 약간 이제 어떻게 이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네. 강제 휴가네.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아팠지만 네. 왜 집에서 앓는 건 휴가가 아닌 거 아시죠? 네, 편안하게 쉬어야 그렇죠. 휴가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집에 있을 수 강제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그게 감사할 정도로 달려가지고 네. 휴식 정말 해야 돼요.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은. 네. 음악인들이 원래 좀 또 치열하게 네.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열심히 네. 다 하는 열심히 하는데 익숙해진 네. 직업이라 그죠. 네. 분야라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네. 그래도 3년 동안의 이 경험이 나한테 뭔가 남겨준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때는 무모하게 열정으로만 이제 네. 몰아쳤는데, 네. 몰아붙였는데, 예를 들면, 소통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일을 제가 보니까 그냥 영상만 만드는 출연자가 아니었고, 네. 기획자이자 운영자인데, 네. 전혀 기획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봤죠. 음악계 기획은 하니까. 네.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분야로서의 기획이었고, 느낌의 기획이었고, 운영은 뭐 해본 일이 네. 없죠. 저희들 네.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팀원과의 소통도 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직장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안 했고 온실송에서 그냥 음악가들이랑 실내악 정도. 그리고 특히 저는 피아노잖아요. 네. 그럼 피아니스트들은 피아노 혼자서.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 네. 그냥 돼요. 그래서 네. 더 고지식하고 커뮤니케이션들 제일 어떻게 보면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악기별 성향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케스트라에서 부딪히는 일도 없고 전혀. 그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뭐 출연자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약간 뭐 PD의 역할도 해서 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뭐 두서 없이 순서 없이 막 이것도 던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콘텐츠에 관해서는 순서 있게 해요. 네. 하지만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을 네. 전혀 몰랐다가 실수도 많이 했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연주하면서도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옆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언도 해주고 제가 다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혼자 다 할 수 있었고 그냥 그게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람과 사람이 조율을 하면서 서로 톤도 맞춰가고 페이스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체험을 하면서 그냥 혼자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가려면은 절대 혼자가 네. 아닌 거고 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가는 게 옳은 방법인 거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서야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항상 저는 왜 이 얘기를 항상 하는지 모르겠는데 1000명 때도 그랬고 10,000명 때도 그랬고 이제 시작이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또 다른 시작인 느낌? 항상 네. 시작이에요? 네. 어떻게 하죠?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실 네. 거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소웨님들, 네, 어제 소웨. 관객들의 반응을 보니까 계속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영상을 기다리고 그쵸. 또 오프라인 네. 만남을 기다리고 네. 하실 텐데. 네. 너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전날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다가 네. 밤 11시 반쯤에 이제 인터파크에서 이게 이제 매매 네, 뭐라 그러죠? 네. 그 매매가 아니고 예매 예매 실적을 현황, 확인. 네. 예매 현황을 네. 확인을 하는데 취소표가 우르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중앙에. 네. 하루 전날이니까 네. 또 어느 정도 몇십 프로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환불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가? 그러고서 이제 뉴스도 보고 그냥 일하느라 몰랐어요. 봤더니 뭐 강남역 일대가 그러게요. 다 취소가 되고 네. 너무너무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음악회에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데서 오는 실망감. 희망과 허탈함. 그와 동시에 그래도 그걸 바라면 안 되지.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네. 라는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대본은 새벽 3시까지 네. 쓰고 근데 이러면서 음악회 날 아침을 맞이했는데 또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취소 문의가 되게 많은데 네. 날씨가 네. 혹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공연은 그래도 예술 전당은 물에 잠겼을 때가 있었는데 물에 잠기지 않는 이상 그죠. 공연은 네.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당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공연은 해야 되지 네. 않겠냐고 네. 일단은. 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이거를 취소를 진짜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들은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은 빨리 접어야지. 네. 근데 나 지금 화장 받아야 되는 거 맞아? 음. 괜히 받고선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연지 없이?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메이크업을 네. 받고 갔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가 한 5, 6시쯤에 정말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가 왔다고 비가 하더라고요. 또 중간에 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이거 이렇게 오면 그냥 연주에 취소한다고 할까? 내가 손을 보더라도. 아니 이렇게 왔다가 정말로 발이 묶여서 집에를 못 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100% 라이브 그냥 녹화로 갈까? 그 생각을 그때 한 30분 했어요. 1시간 전인데. 근데 이미 저는 조명 어레인지하고 그러니까 PD 역할을 네, 하느라 네. 완전히 체력은 다 소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카메라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감독님 유튜브 송출이 안 될까요? 원래 유튜브 송출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미 장비들을 다 가지고 오셨고 네. 바로 그 홀에서는 그게 바로 안 이제 된다. 전화 안 되는 거죠. 그냥 네. 홀 안에서의 라이브 송출만 네. 이제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유튜브 송출이 안 되면 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녹화 공연한다고 생각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네. 쇼츠를 올렸어요. 얼굴이 완전 창백하더라고. 네.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오시지 마시고 네. 그냥 한 분만 있으면 우리 열심히 해서 녹화 공연이라도 한다고 생각하겠다. 네. 라고서는 하고선 갔는데 물론 빈 좌석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못 오신다고도 저한테 예매해놓고도 못 간다 네. 이런 네, 문자도 네. 주시고 했지만 너무 관객이 진지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일반 대중이 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지하게 막 경청을 하고 듣고 박수도 이게 진정성이 있는 박수랑 아닌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네. 너무 엔조이를 해주시길래 오늘 관객이 진짜 좋구나. 작은 네.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임이지만 네. 진짜 잘 맞췄다.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정말 가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그 비를. 근데 제가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모두 네. 다들 조용히 몇 초의 그 신호 네. 고개 끄덕이면서 네. 맞아요. 네. 참. 근데 저도 아까 초반에도 여쭤봤지만 이거 기획하고 이 유튜브 콘텐츠 할 때 뭘 가장 신경을 쓰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다 중요하죠. 네, 네, 다 네.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 뭐 초등학교 중학생도 타겟, 이해할 수 타겟층. 있도록. 네. 그거랑. 그거는 이제 제가 전달을 그렇게 네, 하면 되니까 네. 그 대본 그리고 비주얼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익숙한. 네. 처음에는 편안하게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여자들이 한번 또 이렇게 꾸미기 시작하면 이 이미지로 갔으면 이렇게 쉽게 얘들이 연애를 해서 내 예쁜 모습만 보여줬는데 쉽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끔 제가 멀리서 찍을 때 안경 네, 쓰고 네. 완전히 쌩얼로 연습하는 영상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비주얼 쪽도 출연자들이나 사실 네. 출연자나 저 진행자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튜브는. 네. 그리고 제 채널의 어떤 그 뷰어들이 네. 시청자층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준비된 모습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인터뷰 영상 그러니까 누군가 게스트를 초청해서 영상을 만들 때는 그 게스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음악인으로서만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도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인터뷰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인터뷰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그냥 뭐라고? 너무 통상적인 질문을 그렇죠.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가 의미가 없고 그 인터뷰는 인터뷰인데 네. 그 사람이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는지 그런 음악인이니까 그 사람의 음악 얘기를 듣고 싶고 네. 이 음악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네. 하는 편이어서 네. 그 인터뷰 같은 영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중점을 두는 편이고 네. 클래식 네. 토크는 어려운 얘기 최대한 TMI라고 그러죠. 네. Too much information은 빼려고 해요. 네. 빼려고 해도 그 정도예요. 네. 네, 빼려고 해도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대본에서 두세 페이지짜리 대본에서 보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것도 몰랐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돼. 예를 들어 라벨에 찌간들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집시 네. 아니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팩트 아니면은 헝가리안 바이올리니스트 옐리 다라니를 위해 네. 작곡된 그냥 하나 뭐 볼레로면 뭐 다 나오는데 미친 듯이 반복되다가 끝나. 근데 막 그게 어떤 희열을 느끼게 해. 그냥 한 가지.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하지 말자. 근데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쳐내는 작업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방송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듣다 보니까. 네네. 그럼요. 네. 진짜 많이 준비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고민이 되게 많은. 그럼 자막도 와. 직접 막 이거 뽑으세요? 아니 자막 이제 편집 편집자가. 영역이죠, 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거기 자막을 어떤 걸 쓸 것이냐 그렇죠. 이런 거는 또 다. 그거는 이제 저랑 호흡을 어느 정도 편집자랑 맞춰 놓으면 네. 편집자가 임의로 하면 바꿀 거는 또 수정만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어쩔 때는. 그렇구나. 검수만. 네. 왜냐면 꼼꼼하게 해야 또 꼼꼼하게 반영을 할 네,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스스로가 편집자가 되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까지 했다가는 아마 유튜브는 절대 못할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타임라인 네. 몇 분 몇 초에 네. 이 자막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이렇게 강조 네. 자막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성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해서 뭔가 상관없는 화면이지만 무슨 재밌는 표정을 넣는다든지 네. 뭐 바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어느 뭐 맞아요. 영화의 한 장면을 네. 넣는다든지 그게 그런 이제- 것도 그러면 다 의논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영상들을 네. 짤들을 네. 넣어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네. 그거는 편집자의 센스예요. 편집자도 같이 일하는 동안에 많이 또 이렇게 스스로도 그런 엄청 발전을 그쵸. 했죠. 네. 되게 편집자 이제 제가 첫 번째 편집자에서 지금 두 번째 편집자인데 네. 근데 미안한 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인텐스한 그냥 일을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이왕 할 거면 이렇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되게 힘들었겠다. 왜냐면 되게 꼼꼼하니까. 근데 네. 그렇게 꼼꼼하게 해도 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게 100% 반영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편집자는 그 유튜버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쵸. 네. 그래서 이 호흡이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편집자도 편집자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100% 나에게만 맞춰라고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그걸 원했거든요. 네. 이건 네. 내 채널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도 좀 있었는데 존중을 해주면서 네. 내 채널에 그 색을 입어서 뭔가 나에 대한 색깔이 또 뚜렷해질 수 네. 있도록 그거를 조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되게 쉽게 유튜브 채널 하나 해볼까 이런 일이 아니다. 절대 그쵸. 아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네. 정말 네. 근데 네. 만약 목표가 저처럼 딱 이거는 나의 부캐다. 나는 이거 한번 제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닌 이상 왜 그냥 영상을 만들고 찍어서 올리고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 즐거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건 얼마든지 네. 네. 나의 행복이라면 강추합니다. 네. 음악을 또 안 들어가지고. 네. 또 하나 또 들을까요? 하나밖에 못 듣겠다. 쇼스타코비치 괜찮을 것 같아요. 원하는. 네. 네, 그러면 이삭. 노래를 또 쇼스타코비치 어떤 노래, 곡인지 얘기를. 네. 네.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트리오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에 네. 2악장과 4악장 엑섭 짧게인데요. 네. 이것 또한 2월에 제가 그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은과 첼리스트 이정현 네. 어제 저희 소클 공연에도 네. 출연했던 그분들과 함께 트리오를 연주를 했는데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그 스탈린 시대에 네. 완전 탄압을 받으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작곡가인데 또 길게 살았죠. 스탈린 네. 상도 2번이나 받고. 근데 이 작품에는 유난히 이제 본인이 뭐 짧게 얘기하자면 그때는 약간 정부에 반하는 행동이나 음악을 이제 내보이면 예술을 그냥 어느 날 끌려가서 숙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시대의 쇼스타코비치가 느꼈던 공포감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뭐 문 앞에 뭐 닥쳐서 문을 두들기는 뭐 이런 소리 네. 그런 본인이 약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느꼈을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현의 기법들이나 이제 피아노의 소리로 네. 쇼스타코비치가 이 작품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회에서는 이 얘기들을 설명을 하고 악기로 시범을 이 부분이 이런 네. 쇼스타코비치의 네. 감정이나 아마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기 담은 거다. 왜냐하면 대놓고 외치지는 못하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연주를 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담긴 곡입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김윤경의 소소한 클래식 클래식 유튜브 네. 아주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만들고 계시는 네. 네. 김윤경 피아니스트와 함께했는데요. 너무 말씀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들으려는 네. 노래도 다 못 맞아요. 그냥 쏙 빠져가지고 1시간 반이 그냥 네. 그냥 갔네요. 네. 네. 아, 많이 힘드시지만 사실은 구독자들은 되게 좋아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고 요 또 다음 콘텐츠는 뭐가 올라올까. 네. 클래식 채널이 사실은 많지가 않으니까 네. 예,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운을 내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클래식 대중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네. 쉽게 쓰면서 프로그램도 이제 조금 듣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이제 네. 그런 노력으로 음악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제한이 네.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방향으로 그냥 클래식이 대중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장르가 되기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을 했고 또 그래서 또 계속 이어갈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대중들은 정말 클래식에 대한 호기심도 없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제 채널이 더욱더 성장을 하면서 일반 대중이 직접 표를 사서 음악회에 가서 그 음악회를 보고 나오면서 행복한 네. 그런 기분을 그냥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제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두 분과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네. 으쌰으쌰 함께 가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 정말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 작년 초에 이제 예술전당에서 소소한 클래식 채널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서 하는 큰 연주였어요. 네. 협연을 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처음 저를 보는 무대고. 네. 근데 다 클래식 음악회, 소소한 클래식을 보고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음악이 좋을 줄 몰랐다. 네. 그런 얘기에 커멘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처음으로 보람되네.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한 게 헛수고는 아니구나. 네. 그렇죠. 네. 이미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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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서 짧게 쉬고 네. 네,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그리고 네. 널리 퍼뜨려 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아, 어제 공연 마치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그러게요.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소소한 클래식에 왜 계속 웃으세요? 소소한 클래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